지드넷 코리아 창간 19주년을 기념해서 전 정보통신부 장관인 노준영 장관님을 모시고 비욘드 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에 대한 의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라는 것은 출발을 조금 먼저 했다는 그런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996년에 우리가 세계 최초로 CDMA 이동전화 상용화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상용화에 성공할 거라고 예상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통신기술에 저력이 있고 이런 것들을 보여준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5세대 통신은 자율주행 자동차라든가 VR이라든가 스마트시티라든가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어떤 것들을 담을 때 새로운 비즈니스 오퍼튜니티가 되고 또 일자리가 생기고 이런 것들을 항상 염두를 두고 노력을 하고 어떤 것들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찾아보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인터넷의 본질적인 속성이 몇 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오픈 네트워크다. 두 번째가 네트워크 오브 네트워크스다. 망의 연결로 이루어지는 것이 인터넷이다. 그 다음에 중요한 본질적인 속성 중에 하나가 seamless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말하면 초연결성하고 연결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자율주행 자동차가 네트워크에서 일순간이라도 분리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곧 사고와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이후의 현실 세계에서 이것이 기능을 가지려면 이와 같은 초연결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고 또 인터넷이 생길 때부터 가지고 있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속성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융합. TCP/IP만 따르면 모든 것이 연결되는 그 정도의 개방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융합이 가능하고 융합이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것이 인터넷 사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이제 인터넷의 꿈을 실현하는 거의 완성 단계에 우리가 가고 있고 이제 그것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런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지능은 이제 어떤 의미에서 가장 어려운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에게 많은 가능성, 기회, 희망을 주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한 두려움을 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초지능의 지금 대표적인 것이 예를 들면 알파고가 우리 이세돌 구단과 바둑을 둬서 이기고 이런 것이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보여지는 거지만 컴퓨팅 파워가 늘어나서 앞으로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돼서 우리 현실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진짜 어디까지 발전할지 모르는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든가 또는 인공지능이라든가 또는 빅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면서부터 IT 기술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학기술 전반에 걸쳐서 획기적인 발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인간의 생활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제까지의 경제사회 시스템의 근간을 뒤바꾸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한계 생산비 제로의 사회, 소프트웨어라든가 인터넷 분야에서 한계 생산비 제로의 형태는 우리가 이미 많이 익숙하게 됐습니다. 3D 프린터, 이거는 소위 이제까지의 우리 경제의 규모의 경제라는 컨셉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한 개를 만들거나 만 개를 만들어도 생산비가 똑같다는 겁니다. 앞으로 대량 생산이나 도시화가 도전을 받게 되면 학교도 다른 형태로 바뀌어져야 될 거고 우리 직장 생활도 다른 형태로 바꿔질 거고 이렇게 5G의 상용화를 시작을 하면서 이제는 단지 앞으로 미래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적극적이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그 시점에 바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생기는 새로운 산업이라는 것은 VR이라든가 드론이라든가 또는 자율주행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새로운 산업들이 생겨날 수 있다고 봅니다. 공유경제, 분산경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터넷 시대에 인터넷이 지향하는 가치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것은 어디도 중앙 집권적인 통제센터가 없는 그러한 네트워크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생긴 겁니다. 공유경제를 뒤집어 보면은 이것도 이제 우리의 이때까지의 경제 시스템을 바꾸는 그러한 것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무엇이 가장 큰 특징이냐 하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자산을 취득하지 않습니다. 우버 회사나 에어비앤비 회사는 어떤 호텔이나 어떤 자동차도 소유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산을 소유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기업의 코스트 중에 고정비용이라는 것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기업이 고정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굉장한 꿈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서비스, 우리의 생활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많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갈등 조정이 필요합니다. 5세대 시대에 우리가 새로운 산업이 창출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갈등 조정 시스템을 우리가 얼마나 빨리 정비를 하고 발전시키느냐 하는 것이 곧 새로운 산업, 좋은 일자리가 얼마나 빨리 생길 수 있는가 근본적인 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우리의 역량을 길러주고 해결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법 체계를 획기적으로 단순화, 명료화 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법 제도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우버가 됐든 뭐가 됐든 누가 개인의 이용자 경험을 빨리 획득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발굴하고 그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가. 이것이 관건이 될 겁니다. 실제적으로 내 개인정보가 확실히 보호되고 있다는 것을 소비자들이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첫째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개인정보 보호가 아니라 시큐리티 문제입니다. 우리 생활이 인터넷 또는 네트워크 사회에 의존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은행 계좌와 금융거래 이런 것들이 보관되어 있는 금융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시큐리티가 완전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재난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또 다른 금융 위기가 온다면 이것이 결국 은행의 금융 IT 시스템에서 비롯되는 금융위기가 올지도 모른다. 이런 예측을 하기도 하고 저는 그것이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큐리티에 대한 우리의 인식 전환과 투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제도 보완 사항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가 나왔을 때 그것을 얼마나 잘 익히고 활용할 수 있느냐. 여기를 넘어가는 지금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타다 서비스, 우버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하고 있지만 서비스 제공자나 서비스 이용자나 반대를 하고 있는 그룹이나 모든 사람들의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여주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의 첫 번째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도 제조업에서 어마어마한 성공을 한 나라입니다. 첨단 제품부터 고기능 제품 모든 제조업에서 성공을 한 나라입니다. 제조업에서는 뭔가 다른 것이 나타나면 그거는 곧 불량입니다. 생활, 사고방식, 교육 시스템 모든 것이 사실은 이제까지는 제조업에서의
경쟁력을 갖는데 크게 도움이 됐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성공을 이루었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이것을 넘어서 다양성을 수용하는 그러한 훈련과 교육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답답하게 느껴지고 빨리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정부뿐만이 아니라 모든 당사자들이 좀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계속 논의를 하면 반드시 의견이 좁혀지고 우리에게 적합한 최선의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창간 19주년 기념으로 전 정통부 장관이신 노준영 장관님을 모시고 특별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참여해주신 우리 장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